전 국민 평균 소득 1억 원 시대를 꿈꾸는 10만 달러 사나이 권세호입니다. 저는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기술 경영학 박사로서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한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자 미래 인사이트를 공유하러 온 미래학자입니다.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거대한 파도와 이에 맞서는 승리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제의 생산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력이었습니다. 미래의 생산 요소는 뭘까요? 데이터? 로봇, 인터넷. 네, 잘하셨습니다. 미래의 생산 요소는 인터넷, 데이터, AI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자본입니다. 미국 CTA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빅데이터 양이 무려 5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 빅데이터 양은 9,000 엑사바이트이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인터넷 전화, SNS 데이터, 센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2010년 대비 50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21세기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부와 권력의 원천인 데이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모두가 바뀌게 됩니다. 이 대중이 만들어낸 각종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 서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를 독점한 기업들은 이를 다른 신사업 구축이나 타깃 광고에 활용하면서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의 독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빅데이터는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죠. 하지만 빅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이익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 독점은 정의롭지 못한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빅데이터 이용에 대한 세금을 거두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0년 G20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좀 구체화하여 데이터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구글 이름을 붙여서 구글세라고도 하는데요. 구글세는 세율이 낮은 나라로 소득을 이전하면서 회피하는 법인세에 부과하려는 세금까지 통칭하는데요. 이 국제조세원칙상 법인세는 이런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데 IT 기업은 서버가 있는 곳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서버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 두고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인데요. 한화로 약 132조 8천억 원에서 318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IT 기업들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2021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추인했는데요. 이 합의안에 따르면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규정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2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이 매출 발생국 정부에 배분을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 합의안이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을 과세할 때 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배분해 주자라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세금이 낮은 나라로 조세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 법인 세율을 최저 한세 15% 이상으로 하자라는 그런 규정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발생국 정부에 이 과세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내용은요. 이 글로벌 IT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그런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이 창출한 전체 이익이 이익률이 10%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10%를 넘는 그런 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걷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적용 대상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를 많이 보는데 넷플릭스가 고정사업장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면서 수수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 합의안이 적용되고 시장 소재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우리나라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 세율이 최고 25%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은 법인 세율을 15%보다 이하로 낮추어서 이 법인의 본사를 법인 세율이 낮은 나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 법인 본사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라에 가 있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 15%의 법인세율은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초예측 부의 미래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자본주의가 승리한 이유는 자유라고 했는데요.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공급하는 데 반해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즉 중앙 통제가 아닌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자본주의의 성공 비결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21세기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같은 기술로 인해 중앙 컴퓨터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분산 시스템보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디지털 감시 기술이 노동자 및 소비자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 분석해 모은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감시 자본주의 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극소수의 기업과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게 되며 이들이 감시 자본주의 체제의 선두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시 자본주의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자유시장 경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쌀과 돼지고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쌀과 돼지고기의 맛, 가격, 양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분석해서 나보다 더 나에 대해 잘 알게 되는데요. 좋아요 10개를 분석하면 직장 동료보다 나를 페이스북이 더 잘 알고, 좋아요 70개를 분석하면 친구보다 나를 페이스북이 더 잘 알고, 좋아요 150개를 분석하면 가족보다 나를 페이스북이 더 잘 알고, 좋아요 300개를 분석하면 배우자보다 나를 페이스북이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빅데이터가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정보기기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고,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알고리즘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데이터가 결정한다로 하겠습니다.